네, 안녕하세요.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지방이식 부작용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이식 부작용 치료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구분하는 거는 좀 불가능이고요. 지방이 초음파 상에서 약간 검정색을 띠어요. 이식된 지방과 본인 지방은 거의 유사하긴 한데 이식된 지방이 약간 하얀색 빛을 좀 더 띠어요. 왜냐하면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자극을 받으면 섬유 조직이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려워서 계속 긁으면 피부가 좀 두꺼워지는 현상 뭐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조직이 두꺼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지방 이식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섬유 조직이 좀 생기거든요. 그럼 초음파상에서 그 섬유 조직은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 지방보다 이식된 지방은 약간 더 하얀색 빛을 띠고요. 근데 오히려 또 지방이 아예 생착이 안 되고 오일처럼 돼 있는 경우는 또 굉장히 진한 검정색 빛을 띱니다. 그래서 100% 이거는 이식된 지방, 이거는 원래 있던 지방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식된 지방을 선택적으로 그것만 딱 제거하는 건 현대약으로는 불가능이고요. 이 이식된 지방이 조직 사이사이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식된 지방을 다 제거가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 지방을 그러면 뭐 같이 더 많이 제거가 되면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원래 본인 지방이 많지 않으셔서 지방 이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 지방을 일부러 너무 많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더 줄어들기는 힘들고요. 지방 흡입 수술로 이식된 지방을 어느 정도 줄이는 건 가능한데요. 지방 흡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얇은 캐뉼라를 바늘구멍을 통해서 조직 밑으로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주사기 같은 것들을 빨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빨아들이는 기계를 그 캐뉼라에 연결을 해서 음압으로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식된 지방이 액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아들인다고 물처럼 그냥 쑥쑥 나오는 게 아니라 캐뉼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은 긁어내는 식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긁어내는 건 가능한데 계속 긁어내다 보면 이식된 지방만 긁혀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 정상적인 조직까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같이 긁혀져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조직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피부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붙어서 거기가 이렇게 함몰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 안전하게 많이 제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 레이저로 이제 녹여서 제거하는 시술이 조직 손상을 덜하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건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스폰지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지방을 녹이고요. 녹은 지방을 캐뉼라라는 관으로, 이제는 액체가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긁어낼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음압만 주게 되면은 녹은 지방이 캐뉼라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방 흡입보다 조직 손상이 굉장히 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레이저를 너무 많이 쏘게 되면 이 열 때문에 역시 조직이 손상돼서 이것도 역시 유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술도 굉장히 경험이 많이 필요한 시술이긴 한데요. 잘 하게 되면은 조직 손상을 훨씬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뭉쳐있는 원인이 무언지에 따라 어떻게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뭉쳐있는 원인이 첫 번째, 지방 이식이 좀 많이 과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건지, 그냥 지방 양 자체가 많아서 그런 거면은 이식된 지방을 줄이면 그 좀 뭉쳐있는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지방이 많진 않은데 그 섬유화된 조직이 많아서 그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섬유화된 조직이 왜 생겼냐는 또 두 가지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식된 지방이 생착이 안 되거나 안에 염증 반응이 있으면 조직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걸 반드시 제거를 해주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지방 이식할 때 자체 캐뉼라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 많이 자극을 줘서 조직이 이제 딱딱하게 변한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건 좀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요. 근데 반드시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이게 원인이 뭔지에 따라 치료를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를 꼭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톡스를 같이 맞는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어디냐면은 이마예요, 이마. 이마를 자꾸 근육을 쓰게 되면은 이식된 지방이 그
근육이 움직이니까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마에다 보톡스를 맞고 그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하면 움직임이 적어가지고 좀 생착이 좀 균일하게 되거나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지방 이식을 결정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볼륨만큼을 딱 맞춰서 이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적게 되면은 차라리 다행인데 오히려 너무 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줄이기도 쉽지가 않고요. 뭐 울퉁불퉁하게 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방 이식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 이식 부작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더 질문들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